왜 가난한 사람들이 화를 더 많이 내는 줄 알아? 왜 가난한 사람들이 울컥울컥 화내다가 사고 치는 줄 아냐고. 피곤해서 그런 거야. 몸이 피곤해서. 몸이 피곤하면 그냥 막 화가 나는 거라고. 안 피곤한 놈들이나 책상에 앉아서 친절도 병이 된다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라고. 그냥 조용히 대학만 다녔을 뿐인데도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더미에 앉은 두 청년의 눈 감고 싶은 현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위트와 페이소스의 세계, 모두 조금씩 견디는 고단한 사람들의 이야기. 마음 산책에서 펴낸 이기호 작가의 눈 감지 마라. 들어보죠. 영혼까지 끌어쓴다는 일.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정용은 원룸 주인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긴 오래 버티기도 버텼지. 다음 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받은 전화였다. 그동안 정용과 진만은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만 내고 원룸에 거주했다. 그 세월이 3년이었다. 반지하였고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20분 가까이 걸리는 집이었지만 정용과 진만은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욕실 샤워기 수압도 문제 없었고 도시가스도 아무 이상 없었으니까. 그러면 됐다. 3년 동안 월세 한 번 올리지 않은 집주인을 만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게 그들의 유일한 행운이라고 믿고 살았다. 집주인은 월세는 그대로 두고 새로 보증금만 500만 원을 더 받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해했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해 어떻게 치킨집이라도 차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말을 덧붙였다. 정용은 예, 그러셔야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잠깐 얼굴도 모르는 집주인 아들을 걱정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정용은 이사할 마음 같은 건 먹지 않았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광역시였지만 이 정도 크기의 원룸을 이만한 보증금으로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게 어려우면 다시 고시원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정용은 그건 싫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공용 욕실을 쓰고 공용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도 싫었다. 무엇보다 매달 나가는 돈이 컸다. 어쨌든 고시원은 방 하나에 둘이 같이 살 수는 없는 일이니까. 500만 원이나? 갑자기? 진만하게 말하자 그런 반응이 돌아왔다. 그동안 정용과 진만은 반반씩 월세를 부담했다. 하지만 진만이 일을 하지 못하고 쉴 때가 종종 있어서 정용이 22만 원을 낼 때도 18만 원을 낼 때도 있었다. 그렇게 더 낸 돈이 50만 원도 넘었다. 정용은 그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뭐 어떻게 마련해 봐야지. 250만 원씩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용은 지금 진만의 수중에 25만 원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남들은 몇억 원씩 되는 아파트를 영혼까지 끌어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만의 영혼은 과연 어떤 영혼일까? 무슨 다이소 같은 영혼인가? 다이소에서 파는 5천 원짜리 지갑에 깃든 영혼인가? 그 다음 날부터 정용은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진만의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 그럼 이게 보증금이어서. 글쎄 그렇다니까. 딱 묶여있는 돈이라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한 50만 원이라도 안 될까? 30만 원도 괜찮고. 진만은 여러 명에게 돈을 나눠 빌릴 작정인 듯 했다.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대학 동기한테도 전화했고 예전에 함께 아르바이트했던 형에게도 연락했다. 심지어 그는 대학교 2학년인 사촌 동생한테까지 전화했는데 그래도 그 동생이 가장 빨리 10만 원을 보내주었다. 정용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정용의 통장에는 5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들어있었다. 그가 매달 15만 원씩 3년 가까이 모은 돈이었다. 어디 달아나지도 않는 돈이었으니까 그냥 정용이 다 내도 됐지만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집만 대신 내준 50만 원도 못 받을 것만 같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생각을 하니까 정용은 자신의 영혼도 딱 그만한 크기가 돼버린 듯 했다. 아버지한테 부탁해보지 그래. 정용은 불을 끄고 누워있다가 조용히 진만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진만은 그날도 눕기 직전까지 누군가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다. 그게 좀 아버지도 어려운데. 진만의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그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들었다. 정용이 아무 말 없이 벽 쪽으로 모로 눕자 진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내가 중학생 때 우리 아버지가 처음 연립주택을 마련해서 들어갔거든. 그때 이삿짐이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연립주택 시멘트 바닥에 넙죽 절하고 막걸리도 뿌리더라고. 그때 난 그게 그렇게 이상해 보였는데 요즘엔 이야, 그래도 우리 아버진 집에 절도 해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만의 말은 거기서 끝났다. 정용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벽을 보고 누워 있었다. 후에 정용은 그 밤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었고 또 후회하게 되었다. 자신의 영혼이 그 밤에 꽉 묶여버린 것 같기도 했다. 후회해도 아무 소용 없었지만 진만에게 닥친 불운이 이미 그 밤에서부터 시작되어 버린 것만 같았다. 정용은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만 같았다. I don't feel the way I should when I look at me. I don't recognize that girl and it's hard to breathe.